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뭔지 우리 주민분들께서 우리 대상지 신속통합기획 이제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계획안을 만들어서 오늘 주민분들께 이제 전체적으로는 처음 소개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한 설 전에 우리 이제 신속통합기획에 이제 우리 미아동 75번지 주민 참여자분들하고 1차적으로 공감대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전체 지역에 와서 주민분들께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신속통합기획이 어떤 제도인지를 조금 아시면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이해,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속통합기획은 우리처럼 이제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굉장히 초기부터 이제 서울시, 그리고 강북구, 그리고 주민분들의 하나의 이제 팀, 원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하나의 팀이 돼서 기획안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법정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위원회 심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획 수립부터 절차 진행까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업성에 대한 기대치, 또 공공이 또 생각하는 추구하는 공공성에 대한 가치,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맞춰갈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간에 저희 그 정비사업들 할 때 시간들 많이 걸려, 재개발하면 막 20년 걸린다, 30년 걸린다는 얘기는 사실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 공공이 생각하는, 요청하는 부분들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 이제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소위 말하는 백도 과정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속통합기획은 백도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아예 줄이고, 처음부터 그 계획을 만들 때 이 계획을 심의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에 가면은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우리 미아동 75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향후에 심의해 주실 분들이 한 4번 정도 보셨어요. 그래서 자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4번 정도를 보셨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 신속통합기획 안대로 나중에 법정 절차가 갔을 때도 상당수 빨리 갈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특별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통상의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30분 정도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 특별분과는 한 9분 정도의 이제 소수정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소수정예가 심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내용이 정비계획이 쉬운 건 아니라서 주민분들이 이제 이해를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궁금하신 사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끝난 이후에 질의응답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신속통합기획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미아동 75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은 이 대상지의 현황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수립 과정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신속통합기획안을 소개해 드린 다음에 향후 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그 강북구 일대에서 우리가 이제 중심지 체계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주요하게 중심지, 미아 지역 중심의 중앙에 있는 지역이고요. 미아 사거리역과 롯데백화점의 우리 동측에 있죠. 우리 주민분들 이제 살고 계시는 부분이니까요. 잘 아실 거고, 주요 강북구의 가장 주요한 도로라고 할까요? 도봉로하고 오패산로에 인접돼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한 5만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전에는 1950년대 이전에는 그냥 논밭이었던 지역이 한 60년대 이후부터 서울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단독주택지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서 이제 지하철역도 들어오고 이후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막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보시면 한 60년대, 70년대 만들어졌던 주거지 형태에서 일부 조금 바뀌긴 했지만 현재까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근데 반면에 보면 주변에 뭐 재정비 촉진지 뉴타운이라고 하는 재정비 촉진지구 또 다수의 뭐 신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을 많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 사거리역 일대의 개발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봉로하고 오페산로가 우리 지역에 좀 연접해 있거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북구의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광역적인 소위 말하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 들어오는 여건은 좋기는 한데 주변에 워낙 많은 개발들의 움직임이 있고 현재도 각각 교차로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교통량이 많죠. 채증 아침 출퇴근하실 때 부분 보면은 이제 심화가 되고 주변이 좀 더 개발이 되면 이 심화가 교통 문제가 조금 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지 안으로 조금 들어와서 볼 텐데요. 우리 지역이 기본적으로 미아 사거리역 쪽에서는 거의 평지인데 저 북동측으로 좀 오페산로 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갑자기 그 경사가 시작이 확 되고 그 경사의 높이는 한 12m, 12m면 아파트 한 4개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우리가 오페산로 쪽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때 갑자기 급경사로 와다다닥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할지 좀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지 안으로 와 보면 우리 지역이 서측 미아 사거리역 쪽으로 가는 굉장히 주요한 동선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동서 방향의 그 도로도 있고 또 남북 방향 송정초등학교 가는 남북 방향 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대상지 안쪽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바깥쪽에 있는 도봉로 씻길이라든가 오페산로 이런 쪽도 보도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좁다. 그래서 뭐 전봇대가 있거나 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두 분이 함께 걸어가거나 교차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대상지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도로가 한 4m, 보도 없고 차랑 함께 다니거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데다가 불법 주정차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다니실 때 걸어 다니실 때 좀 위협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특히 대상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동서 방향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그 저희는 이제 육거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보면은 이렇게 넓은 공터 같은 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 사람들이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그쪽도 보면 뭐 불법 주정차도 많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의 공원이나 뭐 이런 거 광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것들 없고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뭐 같이 담소를 나누시거나 좀 이렇게 좀 휴식을 즐기시거나 이런 이제 공간들이 없어서 좀 불편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이제 골목도 좀 좁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물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주택 자체도 보면 굉장히 좀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노후 건축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 2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뭐 한 3분의 2 이상이 되고요. 3층 이하 건물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좀 주거 환경이 좀 노후화가 됐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우리가 어쨌든 강북구 일대에서 가장 좀 중심지 그리고 이제 상가나 이런 부분도 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로변의 근생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 이슈가 있는 것도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상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민분들이 아파트 홍보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초품화 얘기 많이 하고요. 역세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역세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만들어지면 굉장히 역세권 아파트 굉장히 좋고 초등학교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초품화라서 좋은데 초등학교가 있어서 좋지만 건축을 할 때는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교육청의 교육영향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주변에 뭐 위락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우리 정비 사업에서 이슈가 되는 건 건축물을 너무 높게 지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이 24시간 영구 운영이 되어서 햇볕이 하나도 안 드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2시간 정도는 빛이 들어와야 된다. 동짓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여드립니다만 통중초등학교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0층 이하의 건축밖에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조금 멀어져서 파란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그런 부분들은 좀 높이 갈 수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지역보다는 초등학교에 대한 배려와 고려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대상지 안에 뭐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 일반 주택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는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서 개발 높이에 한계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보면 이제 엄청나게 높은 개발들이 또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잔잔하게만 가기도 좀 아까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한 고려와 주변이 개발되는 상황을 둘 다 고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주변에 여러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것들 고려하면서도 우리의 개발을 포함한 주변의 많은 개발로 인해서 지금 교통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교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변 지역들, 우리 지역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방향, 남북방향 보행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 있고 우리 대상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경관적으로도 막혀 있지도 않으면서도 또 예쁜 주변하고 잘 어울리는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 과정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신통이라는 제도는 2021년 9월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상지는 한 2월 말에 대상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스팀을 좀 뿌리고 저희 한 다음에 7월부터 6월 말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안을 좀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요. 앞서 소개해 드렸던 우리 동인 건축의 노윤경 대표님을 좀 모시고 노윤경 대표님이 이제 미아동 일대의 다수의 신통 계획에도 좀 참여를 하셨고 서울시의 공공 건축가로서 굉장히 많은 어려운 프로젝트를 많이 풀어내셨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대상지에 특별히 좀 모셔서 노윤경 대표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그리고 이제 신속통합기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법정 절차의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때는 서울시 주택실의 주거정비과가 담당합니다. 주거정비과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대상지에 심의해 주시는 분들한테 4번 정도 자문받았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제 강북구 주거정비과는 뭐 우리 대상지 선정되는 초기부터 굉장히 같이 이렇게 좀 해서요. 주민분들까지 하나의 이렇게 팀이 돼서 저희가 계획안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쳤고 앞서 말씀드렸던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계획 신통에 이제 착수를 해서요.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지역의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팀들끼리 이제 공식적인 회의들을 한 6차례 정도 하고 자문단들하고 논의를 한 4차례 정도 했습니다. 뭐 교통에 대한 부분도 좀 이슈가 많았고 그 외에 이런 이제 학교 일조라든가 또 뭐 역세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이슈가 많아서 자문을 좀 다른 대상지보다는 여러 번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요. 지난 2월 6일 날 주민 참여단들하고 간담회 거치고 오늘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또 공감대를 상당 부분 형성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신속통합계획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신속통합계획을 조금 소개를 드려볼 텐데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죠. 입지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아까 이제 강북구의 이제 유일한 뭐 지역 중심이라고 얘기했고 강북구에서 어쨌든 제일 키우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라는 거. 교통에 대한 부분들 역 가깝잖아요. 역세권, 초역세권이라는 부분, 생활 편의에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학교와 근생시설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엄지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땅 모양이 엄지처럼 생겼어요.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띄어나와서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이런 삼박자를 다 갖춘 역세권의 좋은 주거단지를 좀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로 해서 뭐 주변과의 관계라든가 주거 환경 그리고 주민분들이 다양한 요구에 대한 부분들 담아내는 것, 경관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좋은 단지를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한 8가지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에 대한 부분들 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 상황이 좀 나빠지지 않아야 우리 대상지 들고 날고 할 때 편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도로의 뭐 부용량 최소화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이 출퇴근하실 때 외출하시고 들고 날고 하실 때 너무 막혀서 힘들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우리 대상지가 맞닿아 있는 도로들을 한 개 내지는 두 개 차로를 좀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지 북측과 서측에 있는 부분들, 동측에 있는 부분들, 큰 도로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한 2차로에서 3차로 정도로 돼 있던 도로를 4에서 한 5차로 정도로 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대상지에 이제 진출입은 그럼 어디서 할 거냐, 이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한 1600세대 내외 정도의 계획이 될 텐데, 그러면 출입구가 한 2개 정도 필요해서 대상지 쪽에서 가장 이제 진출입하시기 편하도록 롯데백화점 이제 맞은편 쪽에 출입구를 하나, 도봉로 식길 쪽에 하나를 좀 내고요. 오페산로 쪽에서 하나를 내서 대상지가 도로에 제일 길게 맞닿아 있는 2개 도로에서 출입구를 좀 했고, 이제 롯데백화점 쪽이 좀 막힐 수도 있지 않냐 고민을 하고 자세히 뜯어봤더니 롯데백화점이 들어가는 출구하고는 나오는 출구가 달라서 우리 대상지가 신설 출구로 내는 거기는 오히려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포인트를 잡아내서 그 진출입구를 좀 개설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오페산로는 이제 우리 대상지에서 제일 길게 맞닿고 있고 주민분들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양쪽에 2개의 진출입구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전반적으로 좀 확보를 하면 우리도 진출입하기도 좋고, 그리고 주변에 또 차가 많이 몰렸을 때도 우리 대상지를 통과할 때는 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교통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 확충인데,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 사거리역에서 나오면 공원 굉장히 조그만 거 있긴 한데 너무 조그맣고 어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왔는데 뭐가 일단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한 2번, 3번 왔는데, 그래서 대상지를 딱 나와가지고 길을 딱 건너기 전부터 공원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들어가네? 근데 환하게 열려 있어. 그래서 역 주변에 우리 이제 공원을 좀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쪽에 가까운 쪽도 공원을 조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 사업을 하면, 재개발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공원을 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공원을 설치를 하되 특정한 한 곳에 모으는 것보다는 적절히 주민분들의 이용성, 우리 주민들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아무래도 학교 많이 가실 거고 지하철 많이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양쪽에 배치를 했고, 특히 학교 쪽은 사실은 주민분들의 사업성을 좀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쪽에 높이를 많이 못 올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송중초등학교 맞은편 쪽에 있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은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5층도 지을 수 있을까 정도예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원을 설치를 해서 뭐 학교 가는 아이들도 좋겠지만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높이 못 짓는 부분은 공원으로 내고 높이 지을 수 있는 걸 우리 아파트로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공원을 양쪽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도 좋고 지역 주민들도 다른 분들도 좋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대상지 우리 안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작고, 또 그래서 그런 지역아동센터는 그 공원하고 연계해서 좀 배치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대상지 안에 교회도 하나 있는데, 교회가 이제 중앙에 있다 보면 교회를 기점으로 일정 공간만큼을 띄고 건축을 해서 우리 아파트를 짓는 입장에서는 그 조그맣지만 교회가 중앙에 있는 부분들이 건축적으로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많이 벌려야 된다는 얘기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교회를 앞쪽으로 빼서 공원하고 같이 배치를 하면 우리가 아파트 안에서 그냥 우리 단지로서 완결성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지만 이제 시설이 있는 부분들을 좀 옮겨서 배치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좀 배치를 해서요. 공원에 대한 부분, 관련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시 형태인데, 미아 사거리역에서 내려서 우리 대상 길 건너면 공원을 통해서 이제 남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송중동 쪽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은 공원이나 우리 대상 입구를 통해서 단지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버스 타시는 분들 지금 도로 굉장히 좁은데 그 버스 탈 때도 좀 용이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공원이 저기 배치되면 우리 대상지하고 공원이 맞닿는 그 부분을 또 좋지만 공원하고 지금 우리가 저기 근생이나 상가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아랫부분들 지금 여기 아랫부분 보인 미아 사거리 연계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랫부분에 보면 저기 이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하고도 바로 맞닿지도 않아서 좀 좋겠다. 주거 환경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북쪽에 있는 공원은 또 오현로 따라서 공원을 이용하시거나 아이들 이제 학교 가는 그런 동선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평탄하게 가다가 북동측으로 가면 아파트 한 4개층 높이의 높이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이걸 어딘가에서 정리를 해줘야 흡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뭐 아파트 안에 12m의 옹벽을 만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지를 쪼갠다, 뭐 쪼개서 계단 형태로 만든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주안점을 가졌던 거는 최대한 단지 안에서 옹벽이 안 느껴지게끔 하자였어요. 그래서 그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북동측에 있는 가파른 경사는 그 부분을 테라스 하우스 형태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단단단 계단 형태로 해서 이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단에도 있습니다만 테라스 하우스 형태로 좀 해서 너희의 아랫집의 지붕이 내 앞마당이 되는 형태로 좀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공원하고 연계해서 그 테라스 하우스 쪽이 공원에서 너무 잘 보이면 어떻게 그 염려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원에 바로 맞닿는 쪽에는 커뮤니티 시설들을 좀 배치해서 주민들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을 좀 배려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경계 단차 나는 부분을 최대한 오페산 쪽으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지형의 단차는 보면 33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테라스 하우스로 되어 있는 이쪽 그 위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처럼 뾰족히 튀어나와 있는 저 부분이 다 높이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한 12m. 근데 그 부분을 최대한 밖으로 밀고 우리 단지의 가장 넓은 마당을 이제 33판이라고 해서 레벨을 정리를 했는데 이 전체 큰 마당을 최대한 넓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냥 걸어 다니실 때 뭐 어디 계단을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우리 단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시도록 평탄한 대지를 최대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좀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테라스형 하우스인데 오페산 위쪽이 이제 오현로 이쪽 옆으로 가면 송중초등학교가 있는 거고요. 공원에서 이렇게 스탠드형 계단 이렇게 타고 내려오시면 여기 이제 테라스 하우스 이용을 하실 여기 뭐 이제 사실 수도 있고 공원하고 바로 맞닿아서는 커뮤니티 시설도 이렇게 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봐서는 옹벽이 없는 것 같죠. 높이차를 이런 식으로 건축적으로 풀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입지가 되게 좋잖아요. 역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근데 이제 그거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가는 사람도 우리 지역을 이용을 할 거고 역 가는 사람도 우리 지역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길이 있었다는 거죠. 동서남북 방향에 기존에 길이 있었는데 이 길 아파트를 만드는데 이제 고민이 항상 그겁니다. 이 길을 어떻게 할 거냐? 살려놓을 거냐? 없앨 거냐? 살려놓자니 우리 아파트가 다 쪼개진다. 지금도 차는 다니고 있잖아요. 차가 다니는 게 아파트의 도로에 쫙쫙 들어와 버리면 아파트 안에 차가 다니는 아파트는 요즘 거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렇다고 이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리자니 기존 주민들이 다니고 있었던 부분들이 너무 돌아가시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역으로 제일 많이 가시겠죠. 그래서 역으로 가는 부분은 공공보행 통로라고 설정을 해서 주민들의 땅이지만 이제 보행이 가능하도록 일반인들 보행이 가능하시도록 하고요. 다만 차는 못 들어온다.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고 남북 방향에 학교 가는 길은 이제 뭐 공공보행 통로 이런 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어차피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가는 길을 좀 해서 남북 동서 방향으로 단지 안에서의 보행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상지 주변 사방으로 도로를 좀 넓게 확보를 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로 넓게 확보하는 거는 차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보도도 같이 확보를 합니다. 도도 굉장히 지금 한 1m, 2m로 좁았던 부분들 뭐 3m 이상으로 확보를 하면서 우리 대상지 쪽하고 연계해서 뭐 전면공지라는 등을 써서 바깥쪽 도로도 편리하게 안쪽도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보행에 대한 부분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페산로 쪽, 우리 북동쪽 쪽에 약간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이 부분이 이게 도로로도 연결이 돼서 어디 부분에 해결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너무 경사나 계단 없이,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유모차를 몰고서도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경사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굉장히 보행 약자들, 어르신들, 어린이들 뭐 다 같이 베리어 프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경계 없는 어떤 보행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행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공원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공원을 드리면서도 대상지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저층 주거지하고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기는 차는 많이 안 다니지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원하고 연계해서 보행 녹도라는 이름으로 좀 보행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공공보행 통로 지금 방향을 저희가 오페산로 쪽에서 반대에서 찍은 건데요.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된 오페산로 쪽에서 우리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공보행 통로라는 부분이 송중동 쪽에서 역으로 가는 비아 사거리 역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 남북 방향, 동서 방향 보행 편리하게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성한 예시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공간하고 커뮤니티인데 가로에 활력을 더한다고 했지만 요거는 사실 주민분들의 생활의 편의성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영역별,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과 역과 맞닿아 지어 있는 곳도 있고 저층 주거지와 맞닿아 있는 곳도 있고 학교 쪽도 있고 주변에 개발이 예정돼 있는 곳, 지금 도로가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그 지역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거의 특성에 맞춰서 역 주변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고 주민분들 출퇴근하실 때도 외출하고 오실 때도 아마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슈퍼 좀 들르고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뭐 물건도 좀 사고, 그래서 역 주변에 가깝도로 근생시설들을 좀 배치를 했다, 연도형으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기왕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길을 따라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오며 가며 하는 길에 아이들도 좀 맡기고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 쪽하고 연계해서 도서관 같은 것들 좀 배치를 해서 각 시설들이 공간의 특성과 이제 맞춰서 주민분들이 필요한 뭐 도서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 돌봄센터, 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적절하게 좀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시적으로 요거는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딱 나왔을 때 그 가로변에 있는 연도형 상가 부분이거든요. 저기 아래쪽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역 앞에 공원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공원을 통해서 우리 대상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상가 이용을 해서 뭐 물건을 사실 수도 있고 뭐 휴일이나 주말에 커피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상가 이런 부분들하고 주변에 있는 상가하고 연계해서 이 시설들이 더 시너지를, 뭐 요즘에 이제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멀리서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공간들이 공원하고 만들어서 굉장히 잘 조성이 되면 이게 핫플레이스로 위치도 좋기 때문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테라스 형태의 상가를 좀 특화하는 계획들을 좀 제안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썬큰형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보시면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우리 단지로 쑥 들어오면 넓은 마당이 있는데요. 이 마당을 썬큰 형태로 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썬큰이 이렇게 좀 움푹 파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성을 한 다음에 걸어서 내 집으로 바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면 되고요. 근데 내가 오늘 운동을 좀 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 커뮤니티 시설을 들어가서 저기 환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기 가서 운동을 하시거나 뭐 식사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저 뒤쪽 지하를 통해서 내 집으로 올라가면 되는 구조로.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뭐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골프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탁실이라든가 요즘에 그런 것들 뭐 공유 주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주민분들이 이후에 이제 조합을 설립하셔서 실제 본설계팀에 요청을 하시면 여기에 주민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를 해서 뭐 저런 경사로에 있는 스탠드 같은 데서 좀 담소를 나누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저런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가 굉장히 여러 지역하고 맞닿아 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주동을 좀 배치하겠다. 아파트의 형태를 좀 다양하게 넣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아 사거리역에 제일 가깝기도 하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그 학교의 영향, 학교 일조, 학교의 그림자를 가장 지지 않게 하는 영역이 지금 이제 여기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우리 단지를 상징하는 어떤 타워형 주동, 가장 높은 주동들을 좀 배치를 해서 멀리서 봐도 저기 우리 단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주동을 배치한다고 하면 저층주거지하고 맞닿아 있는 노란색 부분은 상대적으로 너무 저층주거지에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낮추면서 마당 형태를 구성을 하고, 또 학교 쪽에 가까운 부분은 학교의 일조 역량에 또 부담이 없으면서도 아이들이 학교 가기도 좀 편하게, 그리고 또 롯데백화점 위쪽 부분은 다양한 이제 주동의 형태를 좀 섞어서 배치하는 다양한 그 방법으로 단지가 재미없어 아니고 요 단지는 요런 느낌이 있네, 요 지역은 요런 느낌이 있네를 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랜드마크 타워라고 해서 최대 그 미아 사거리역에서 가장 가까운 쪽은 최대 한 45층까지를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걸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가능해서 한 45층까지의 랜드마크 타워 주동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테라스 하우스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좀 이제 층수를 좀 낮추면서 그런 옹벽이나 이런 공간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배치를 하다 보면 이제 주민분들이 항상 고민이 우리 남향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잖아요. 향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근데 우리가 정동향, 정서향 이렇게 좀 나오지 않도록 단지 형태를 조금 창호의 형태의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건축팀에서 우리 또 같이 고민을 했고요. 우리 이제 신속통합기획과 노윤경 건축가님이 굉장히 이제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시고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주동의 향을 좀 개선하는 형태로 그 조금 틀어보면 어떠냐. 그래서 동향, 서향으로 끝날 건 남서향이나 남동향으로 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대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설계 할 때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이제 어떤 주거의 성능이라고 할까요? 일조 채광 부분들, 통풍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좋게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먼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관에 대한 부분, 송정초등학교 1조 고려해야죠. 그림자 이 동지 기준으로 해서 오전에 2시간은 햇볕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교육청 협의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 우리 이제 교육영향평가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만족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적절히 밀도라든가 높이를 찾아가야 될 부분을 찾아가기 때문에 최종 학교 쪽은 좀 낮추고 학교에서 멀어지는 부분들은 좀 최고 한 45층까지 높이를 통해서 낮은 데는 낮고 높을 때는 높여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러니까 깍두기처럼 빤듯 이게 아니라 높을 때는 높고 낮을 때는 낮게 좀 해서 이렇게 변화감이 있는, 그리고 주변하고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했고요. 단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너무 답답하지 않도록 그 남북 방향의 학교 가는 길은 저희가 이제 트림축이라고 해서 들어갔을 때 너무 답답하진 않도록 거긴 조금 열릴 수 있도록, 어차피 보행을 해야 돼서 건물 못 올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설정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대단히 남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최고 45층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부터 29층, 36층 이렇게 다양한 층수가 있잖아요. 높을 땐 높고 낮을 땐 낮은 형태. 그리고 우리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보면 또 굉장히 높은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 사업에서 또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에 못지않은 지역이기도 하고, 주변하고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높진 않아. 그러면서도 변화가 있게 갈 수 있어를 제안 드리는 거고요. 반대쪽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도 이제 적절히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7가지 설명이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 8번째가 이제 주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좋아.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사업을 잘 가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혜택이라던가 이런 걸 인센티브를 줬는지를 좀 설명해봐. 그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실현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우리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적용을 했고요. 첫 번째,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 2단계 상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보시면 기정용도지역이라고 해서 저쪽 저 상단부에 있는 2종하고 2종 7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기를 2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준주거로, 2종 7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3종으로 해서 최대 이제 2단계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종 7층, 2종, 3종 준주거 2층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 지역은 3종 준주거 2단계, 2종 7층 지역은 2종, 3종 이렇게 해서 2단계 상향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기준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 개수, 통한 사업성 개선 이렇게 되는데 저 말은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거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용도 지역을 왜 이렇게 막 중요하게 하냐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를 얼마나 개발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2종 7층, 2종 뭐 3종 준주가 있잖아요. 여기 높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내 땅이 100이면 아파트를 25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땅 면적이 100이면 아파트를 지어갖고 아파트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해서 250까지를 지을 수 있는 게 2종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종 주거지역보다는 3종 주거지역이 더 많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준주거지역.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준주거지역, 이 용도지역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민분들이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유리해지는 거고 통상적으로 재개발을 할 때는 용도지역을 한 단계 정도 상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한 3종 주거지역에서 통상은 끝나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또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용도지역 상향을 막 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좀 해봄직함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주거 상향을 최대 2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들 좀 검토를 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학교가 있다 보니까 마냥 높이를 높게 가기는 그 그림자가 너무 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히 주민분들이 그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할 수 있도록 그 2종주 역에 가까운 쪽은 준주거, 그나마 높이 좀 갈 수 있는 부분은 준주거로 해서 용적률 400%까지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2종 7층이었던 여기서 조금 먼 지역은 용도지역 3종으로 해서 300%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그림이 뭐 이상한 그 저기 막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현재 우리 용도지역 2종 7층과 2종에서 할 수 있는 개발의 최대치는 250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3종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하면은 저 250이라는 숫자가 300 가니까 목표치 갈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죠. 근데 저기서 준주거까지 가면 우리가 3종하고 준주거 섞었는데 그러면 40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양 좌측에 있는 두 개보다 우측에 있는 우리 대상지 적용을 했을 때 아파트를 훨씬 많이 지을 수 있어서 목표치가 일단 올라갔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의 이제 사업을 갈 수 있는 목표 도달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말씀드리는 뭐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기준 용적률 사업성 보정에서 이거는 뭐냐면 저 목표치를 쉽게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점이 낮은 것보다는 높아야 기부 체납을 좀 덜하고 임대택을 덜해도 이 목표치를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용도 정비 사업을 할 때 뭐 기준 허용 상한 법상 안에서 용적률이 4개인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요. 시작점 자체도 들어 올리는 거가 기준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 개수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좌측에 있는 두 개는 회색 부분에서 끝나는데 진한 회색 하나 있잖아요. 우측에 그 진한 회색의 기준점을 20% 들어 올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점 갈 때 20에서 190이라는 숫자에서 시작할 걸 210에서 시작하니까 기준점이 올라갔고 그리고 사업성 보정 개수라는 표현을 또 통해 가지고 주황색 부분이 숫자가 20%였는데 우리는 34%로 올려졌어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서울시 평균보다 좀 낮으면 그거를 좀 보정해주는 사업성 보정 개수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본격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상지도 그걸 적용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들어 올렸기 때문에 지금 목표점을 갈 때 훨씬 기부 체납이나 임대주택을 덜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인센티브 계획을 서울시가 만든 걸 적극 반영해서 다 적용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상당 부분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용도지역 이제 상향을 해서 목표점 그리고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 다 좀 들어 올렸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 사업성 개선 방향을 적극 적용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도 우리 대상지 진출입을 포함해서 주변 지역에 교통에 부담이 없도록 좀 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감되도록 우리가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공원이라든가 기존의 시설들 적절히 배치해서 우리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분들이 또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 기존의 도로를 막진 않지만 차는 못 들어오게 최소한 하나 제일 많이 다니는 하나만 공공보행 통로로 설정을 했다. 그리고 그 보행에 대한 부분들 경사나 이런 부분들 최소화되도록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상가를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런 부분들은 근생시설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런 쪽에 좀 배치를 하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관에 대한 부분도 학교 배려하면서 그리고 최대로 우리가 또 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역 주변으로는 최고 이제 45층까지의 건축 계획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앞서 말씀드렸던 걸 다 모은 배치도고요. 저희가 용적률은 이제 역에 가까운 쪽 부분 준주거는 400%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멀지만 오페산로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3종 주거지 300%로 해서 이제 가중 평균을 해보니까 한 345% 내외가 됩니다. 이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세대수는 한 1600세대 내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평형을 키우시면 세대수가 더 작아지고 평형을 줄이시면 세대수가 더 많아지겠죠. 일반 분양분이 주민분들 제가 대략 보니까 여기 토지등 소유자가 한 550분 정도 되던데 임대주택 양 빼도 이제 일반 분양분이 꽤 많이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반 분양을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시면 평형을 좀 줄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상적인 강북구 일대의 어떤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준적으로 갖다가 이제 배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고 이제 본설계 팀을 뽑으시면 주민분들 협의를 통해서 평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제 세팅을 하시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근린생활시설들은 주민분들이 이용하기도 좋지만 상가가 기왕 만들어졌으면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무래도 상가가 몰려 있는 곳이라든가 역에 가까운 곳일 거기 때문에 역 주변으로 근생시설들 이렇게 좀 배치하면 좋겠다 제안 드리는 거고요.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좀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상가는 여기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양쪽 길 가는 쪽 따라서 지역 필요한 주민분들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센터라든가 도서관들 이런 것들 보행동선으로 연계해서 배치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들 종교시설 북쪽에 공원하고 연계해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쪽에서 바라본 대상지 전체 모습 되겠습니다. 제일 앞쪽에 보이는 한 45층 정도의 이런 모습들 될 거고요. 제가 여기 지금 연계는 안 됐는데 요거는 이제 이따가 주민분들 꼭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저대로만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안 지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걸 막 설명하고 여기는 높게 짓고요, 저기는 낮게 짓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지금 오늘 한 몇 분 정도 계니까 200분 오셨다고 200명의 생각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모습입니다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 깔아놓고 여기를 기점으로 더 좋게 발전을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나 30층 할래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신통이 막는 게 아니라 교육청 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한 보호기 때문에 그건 지키셔야 되는 거고 또 공원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 바꾸는 건 안 되지만 주동의 위치가 살짝 바뀐다거나 그런 것들은 가능하고 평형에 대한 배분도 이제 조정이 이제 상당 부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예시고 요거보다 더 디벨롭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는 갖고 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남동쪽에서 바라본 모습 되겠습니다. 공원이 있고요. 공원 남쪽에서 공원을 통해서 남쪽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 차는 뭐 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저희가 많이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는 안 다니는데 걸어 다니시기 굉장히 좋은 공간들. 그렇게 되면서 또 공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층 주거지하고의 약간의 완충 역할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송중초등학교 있는 북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원에서 내려가면 이제 좌측에 뭐 테라스 하우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저기 보시면 공원에서 바로 보이는 부분은 어떤 그 작은 도서관 이런 것들 뭐 작은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주민분들 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공원에서 바로 우리 집이 보이진 않도록 하면서도 테라스 하우스들 마당에 필요하신 분들이라거나 아파트에 살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또 테라스 하우스 선호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주민들의 선호에 맞춰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봤을 때 옹벽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12m의 높이 차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했다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요즘에는 역세권 초품화면 그냥 뭐, 분양 이런 것들 게임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고 학교가 있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건축팀과 우리 노경 대표님 노하우를 가지고 좀 굉장히 잘 풀어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냥 이 부분도 그냥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역세권 대상지들 여러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해보면 역세권에 용적률 많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거 맞고요. 이론적으로 우리 대상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높이에 목이 탁 걸려가지고 건축팀이 여기를 하면서 애를 많이 먹은 게 자문도 4번이나 받은 게 높이를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밀도를 이제 뽑아보는데 이거 이상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방식에 따라서 밀도를 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사업 방식이 들어오더라도 지금보다 더 빡빡하게 더 많이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더라. 건축팀하고도 제가 계속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 제가 확답이라고 확언을 하긴 그렇지만 뭐 이제 전문가들 우리 팀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볼 때 그런 부분 좀 어렵다.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땅의 컨디션에서는 밀도를 거의 최대로 찾았고 또 용도 지역을 통상적으로는 하나의 획지에서 2개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3종에서 끝날 뻔 했는데 우리 이제 강북구청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주셨어요. 시작할 때부터 여기는 역 주변이고 하니 좀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위원회한테 이제 위원회 자문해 주시고 심의해 주실 분들한테 상당 부분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여기에 가까우니까 근데 학교가 있어서 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준주거를 전체 하기는 어려우니 한 그럼 반반으로 가보자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역 주변에 초등학교 다 고려해서 또 역세권이니까 프리미엄 단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거 공간, 공원도 많고 학교도 가까우니까 굉장히 편리한 주거 환경이 될 것 같고요. 공원이 많아지면 쾌적해집니다. 물론 뭐 단지 안에 아파트 안에 기본적으로 공원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역에서 바로 나왔을 때 공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좀 쾌적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업 시설들 이런 부분들 롯데백화점 맞은편 쪽 기존의 근린생활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상가들이 상당 부분 잘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뭐 쾌적하고 편리하고 주민들의 프리미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단지가 이제 만들어지기를 좀 희망을 하면서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신속통합 기획을 했고요. 오늘 이제 2월 24일인데요. 뭐 오늘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다는 전제로 빠르게 지금 뭐 신속통합 기획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정에는 저희가 뭐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부분을 빠르면 3월달 내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지금 힘을 내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그 소개해드렸던 우리 이제 정비계획팀, 기획설계팀하고 지금 이미
그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 부분 절차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강북구가 또 우리 김대중 팀장님이 그 가만히 일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다. 진도를 빡빡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그런 신통이 마무리되고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주거정비과가 또 바톤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하반기에 정비계획 위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뭐 신속통합기획과를 비롯한 뭐 강북구 주거정비과 같이 좀 해서 이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한 저희가 그 계획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점심 먹고 굉장히 졸릴 시간인데 보니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눈을 몇 분 하고 이렇게 맞추면서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이제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셔서 그런 분들 특히 좀 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내용에 대한 부분들 좀 지루하고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 관심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